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모닝 차량 한 대, 운전자는 여성 김씨. 그런데 갑자기 마주오는 SUV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김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SUV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한 김씨의 차량. 그렇게 한적했던 시골 도로는 순식간에 대형 사고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던 SUV의 운전자가 다름 아닌 피해자 김씨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2020년 5월 19일) 오후 6시 13분 전남 해남군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렌토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침범하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승용차와 정면 충돌한 것입니다.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는 전면부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운전자는 중증 외상으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충돌의 여파로 모닝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들도 연쇄 추돌해 탑승자 2명이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벌어진 최악의 교통사고. 그런데 상대 소렌토 차량의 운전자는 다름 아닌 사망한 김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소렌토 차주 49세 이동수 씨와 사망한 모닝 차주 47세 김미숙 씨는 1997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저 10초만 대화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내가 멈출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멈추지 않았어요. 이 씨는 잠시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서 차로 앞을 막은 것뿐인데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차종 사이에 안전성 문제와 그리고 사고 관련해 갖고 브레이크라든가 페달 조종 이걸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남편 가해자의 주장대로 다른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 주장대로 그걸 의도할 생각이었으면은 옆에를 박아도 되잖아요. 아니면 따라가서 뭘 해도 되는데 그걸 거의 정면 충돌했어요. 근데 본인은 알잖아요. 충돌한다는 걸. 근데 경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쪽은 모르잖아요. 그럼 충격이 엄청 크잖아요. 그냥 갖다 박았다는 거잖아요. 의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화가 났든 뭘 했든. 근데 본인은 대비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단순히 사고인가? 근데 그건 교통사로 보기엔 너무 이상하죠. 왜 남편은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이런 위험한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 남편 이동수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 김미숙 씨가 일방적으로 자식들을 데리고 자신을 떠났으며 그대로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일순간에 가족을 잃어버린 이 씨는 아내를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아내랑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내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는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따로 살기를 원했고 자신이 아무리 대화를 원해도 계속 만나주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때문에 가족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다는 이 씨. 그렇게 아내를 찾던 그는 우연히 편도 1차선 도로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아내의 차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멈추려고 제 차로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아내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저도 그때 가서야 달려오는 아내 차를 피해보려 했는데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아내를 꼭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차로 아내의 앞을 가로막았는데 아내 김 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서 자신을 박았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멈추게 하려고 정면 충돌을 하나요? 그러니까 멈추게 하려고 해서는 측면을 박아야죠. 아무리 100번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대충 비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러면 자기도 안 다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운전 초보도 아니고 전혀 뭐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변명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아니 근데 이런 거잖아요. 자기 부인이 애를 데리고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런 대화를 시도하는 게 맞지. 그럼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가다가 문 열고 야 대화 좀 해
라고 하다가 지나가니까 이랬다고 하면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야 대화 좀 해 하고 박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 대화 좀 해는 뒤를 쫓아가면서 빵빵빵 누르고 그렇죠. 예. 예, 하이빔 쏘고 이렇게 해서 좀 멈추게 하는 게 대화 좀 그렇죠. 하지. 이거 박은 거는 네가 날 피해 그러면서 박은 그렇죠. 것처럼 예. 느껴져서 이거는 예.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꽝이면 당연히 경찰서 사람이 크게 다치죠. 당연한 거.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오던 남편 이 씨.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미심쩍은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1997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지만 결혼 초기부터 잦은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주로 이 씨의 의처증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며 끊임없이 괴롭혀왔습니다. 특히 2020년 들어서 이 씨의 폭력은 나날이 심해져 갔습니다. 2020년 1월 중순, 이 씨는 아내 김 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김 씨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찼습니다. 같은 날 밤 잠자리를 요구했으나 김 씨가 거절하자 리모컨과 휴대전화를 던져 김 씨의 오른팔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2020년 3월 3일에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가 저녁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화가 난 이 씨는 주방 식탁 위에 있던 과도를 들고 김 씨에게 다가가 목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김 씨는 3월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와 전남 무안군으로 이주했고 법원으로부터 남편 이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김 씨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러한 김 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멀쩡한 가정을 깬다며 비난했습니다. 아내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 씨. 그는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5월 11일엔 택시를 동원해 김 씨를 미행한 이 씨. 다음 날 김 씨에게 접근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김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무산됐습니다. 5월 15일엔 김 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우편함을 뒤지며 정확한 호수를 알아내려고 했고 16일엔 다른 주민이 공동 현관을 열 때 아파트에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를 이용한 미행, 아파트 우편함 뒤지기 등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죠. 사건 이틀 전인 5월 18일 밤 급기야 이 씨는 아들의 휴대폰에 같이 죽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새벽엔 아내에게 아들이 불쌍하다, 너랑 나랑 죽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를 따라간 아들도 부친과의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이 씨는 극심한 절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범이죠. 그죠? 가정폭력범이 굉장히 수위가 높죠. 위험도가 높죠. 그러면 가정폭력법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았고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분리하려고 피한 거잖아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죠. 아, 남편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고 그럼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혼도 신청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하다가 도망 다니다 결국은 죽임을 당했구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제 스토킹이면 이제 사람의 어떤 심리적 특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버려? 네가 감히? 넌 이제 절대 날 도망갈 수 없어. 그런 경우에 이제 앞에 있는 상대방을 차로 깔아 뭉기는 경우도 있고 칼로 찌르는 경우도 있고 이것처럼 자신의 무기인 차로 피해자를 공격해서 다치게 하거나 의도가 명확한 거죠. 사건 당일 오전 이 씨는 김 씨의 직장에 전화해 아내가 이혼을 안 하게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오후 5시 38분엔 또다시 김 씨의 거주지를 찾아갔지만 아내를 만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차량에 나오며 이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린 내용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빨리 죽여버리겠어. 사람 같지도 않네. 그런 혼잣말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씨는 마침내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운전 중 도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아내의 자동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아내를 멈춰 세우려고 했을 뿐이라는 이 씨의 주장. 하지만 사고 분석 결과 그의 주장과는 반대였습니다. 충돌 1초 전 이 씨가 급가속을 하며 좌측으로 조향을 했고 충돌 0.5초 전에는 가속 페달을 99%까지 밟은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소렌토 차량은 시속 121km로 피해자 모닝 차량은 시속 7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 부딪힌다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이 모닝 차량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게 명확했죠. 편도 1차선에서 갑자기 달려오는 SUV를 피할 공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우연이라고 하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리고 최후에는 충돌하는 순간이라도 조향장치를 틀어야죠.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고 조향장치가 틀리지 않은 것은 그게 사실은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중거점이거든요. 최후라도. 그러니까 쭉 가다가 보고 좌회전을 탁 튼 거죠. 좌회전을 탁 틀면 정면이니까. 그리고 갖다 박은 거죠. 가속 페달을 밟고 붕. 이건 페달 오조작이 아닌 거죠. 이건 고의적 살인이죠. 시청역 앞에 뭐 급발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건 보통 오조작인 경우가 많죠. 브레이크라고 알고 밟았는데 가속 페달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당황해서 못 밟고 뭐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거는 핸들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핸들을 돌리고 가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방향성이 있는 거죠. 검찰은 이 씨에게 명백한 살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협박 내용, 사건 직전 혼잣말, 그리고 사고 당시의 행동 분석을 종합해보면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씨는 법정에서도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내가 피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피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할 줄 알았는데 피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도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 씨가 김 씨와 충돌했을 때 김 씨 뒤에 따라오던 차량의 탑승자들.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 둘과 합의를 하였거나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사정도 없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저질러 한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을 뿐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타인에게도 상해를 입힌 피고인 이 씨. 그는 그들에게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몇 가지 사항을 참작했습니다. 이 씨에게 사리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나 그가 가족을 잃은 분노에 휩싸여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 씨와 김 씨 사이의 장남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보호자가 필요하고 그가 이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 4월 14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이동수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021년 10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확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차를 이용해 한 거라서 교특법,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이 안 된 거. 그게 아니라 살인죄로 적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차는 범행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차량이 이용돼서 뭐 다치거나 죽거나 이러면은 차를 이용한 교통사고에 의한 특례로 인해서 많이 감형도 되고 뭐 이렇게 봐주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차를 이용한 형사적 살인으로 봐서 차를 도구로 본 거죠. 이게 아주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가정폭력에 의한 결과를 이렇게 했다면 형량은 훨씬 더 많이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양형 기준상 20년이면 아마 지금으로서도 적당할 겁니다. 여기서 적당하다는 게 판사들의 기준으로는. 근데 그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뒤따라오는 분들도 다쳤어요. 이 범행으로 인해서 2차, 3차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더 가중이 됐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법관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거죠. 보고 우발적으로 죽여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빨리 죽여야겠다. 그렇죠. 그럼 그걸 왜 빼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얘기한 거는 빨리 죽여야 되겠다고 하고 찾으러 간 거잖아요. 범죄의 연결성을 법관들은 되게 작게 봐요. 그 현장 자체를 보고 범죄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동기 차원에서 따라 들어가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형사법을 다시 좀 개정을 할 때 다시 좀 정당방위라든가
고의적 동기라든 이런 것들은 다시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 김 씨는 자신과 자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범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평생을 아내를 괴롭혀온 범인. 끝내 아내를 죽이고 나서야 괴롭힘이 멈췄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 그렇게 한 명의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습니다.